지역 문제를 알아보고 해결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보는 패스워드 찾기 시간입니다. 오늘 네. 첫 시간 주제가 뭡니까? 자, 주제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 네. 날씨 좀 어떤 것 같아요? 요즘 날씨 네. 한 방에 설명이 안 되죠. 좀 잡을 수가 없지 않아요? 아침엔 진짜? 춥고 네. 점심엔 후덕지근하고 네. 저녁에 다시 춥고 네, 맞아요. 가끔 비가 내리고 이게 어떻게 된 날씨? 이게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뭘 가지고 나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얇은 외투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얇은 네, 외투를. 진짜 요즘에 날씨가 오락가락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4월 말에는 꽃샘추위 굉장했잖아요. 어마어마했죠. 이것 때문에 각 지역의 농산물들이 냉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봄이 오려다가 겨울이 온 것 같은 네. 정말 계속되는 날씨의 변덕.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우리의 이런 환경을 바꿔놓는 기후 변화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짧은 영상인데도 보니까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패스워드 찾기를 함께 해주실 윤경민 보도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 현재 기후 변화, 이 공룡 멸종 이래 가장 빠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사실 저는 뭐 좀 먼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얘기를 하면은 뭐 북극의 빙하가 녹는 장면을 떠올리기 네. 쉽죠. 근데 바로 우리 코앞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시면 이제 지난 100년 동안에 말이죠. 한반도의 온도가 1.6도가 올랐습니다. 서울하고 대구 같은 경우는 대도시라서 1.9도가 올랐거든요. 네. 근데 1, 2도 오른 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체온이 정상 체온이 몇 도죠, 서경석 씨? 36.5도 아니에요? 36점 거기에서 1.6도에서 1.9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몇 도입니까? 38, 9 8구죠. 고열이죠. 보통 38도가 넘어가면 상당히 고열이고 코로나의 증상 가운데도 하나고요. 네. 감기 몸살을 아주 이 한반도가 심하게 앓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반도가 핫반도가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지금 사실 해외에서도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특히 그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네. 되면서 섬들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 앞으로 최고 73cm까지 수온이 아니죠. 해수면이 상승을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서울의 폭우가 최근에 그 잦은 침수 사태가 있었는데 예. 아예 이제 영업을 못 하게 될 위험에 우리 소래포구 그렇죠. 예, 뭐 당장은 아닙니다만 몇십 년 후에는 그럴 위험에 닥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후 변화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예외일 수는 없는데요. 동해안에 지금 네. 해안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해안이 사라진다고요? 네, 영상으로 일단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 네. 아닌가요? 이대로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자, 관련된 소식을 저희가 취재 기자를 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원 지역의 박건상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건상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관광도시 강릉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강원 동해안뿐만 아니라 경북 동해안 절반 이상의 해안들이 이제 심각한 해안 침식에 노출돼 있는데요. 제가 취재했을 때만 해도 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강원 동해안만 해도 강원도만 좀 예를 들어 보면은 최근 5년 사이 한 57만 제곱미터 상상이 좀 안 가죠.
축구장 80개 면적 정도 되고요. 25톤 덤프트럭으로 한 7만 6천 대 분량의 모래가 벌써 사라졌습니다. 예, 해안가가 이제 침식되면서 곳곳에 이제 모래 절벽이 생기고 해안 도로까지 여러분들 이제 관광 자주 다니시는 그런 해안 도로까지 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바닷속에 있는 이제 동해 많이는 없지만 이제 산호초도 집단 폐사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이잖아요. 지금 이 해안 침식이 일어나는 가장 주된 원인은 뭔가요, 지금? 예, 그 해안 침식의 주된 원인으로는 참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해수면 상승을 그 한 가지 원인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아까 극지방에 이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바닷물이 좀 많아지면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고 또 바닷물의 수온이 빠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여름철 기온이 1도씨만 좀 상승을 해도 덥다고 많이 느끼는데요. 바닷물의 수온이 1도씨만 상승해도 어종이 바뀌는 현상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좀 산호초가 좀 사라지고 일부 동해안 같은 경우는 서식하는 어종이 벌써부터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명태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대기 그리고 수온의 이제 기온차가 더해지면서 파도가 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해안 침식도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강원 지역 얘기를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해안도 상당히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요. 기후 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 표영민 기자를 이번에는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영민 기자. 예, 경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방차 닮았다는 얘기 좀 들으십니까? 예, 이게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서 그래도 너무 무겁게 좀 진행되길래. 그렇죠. 네. 자, 일단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어민들 피해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대 가두리 양식장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고소음 피해가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 3년간의 조금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연도는 2018년도였습니다. 그 해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가 특히 좀 심했었는데요. 고소원 현상도 좀 일찍 찾아오면서 그 수온에 취약한 조피블락이나 도다리, 그리고 참동 등이 680만 마리가 좀 폐사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좀 상황이 어떤가요? 예, 올해도 벌써부터 이제 어민들이 고소원 대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이 7월부터 이제 고소원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날씨도 경남 같은 경우에는 좀 4월부터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도 안팎의 기온이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다 보면 수온이 좀 급격하게 오르는 이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좀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사광선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해서 차광막을 준비를 한다든지 또 시기에 따라 산소 공급량이나 먹이량을 좀 조절을 하면서 피해를 좀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네. 이 수온 상승에 따른 피해가 사실 비단 통영 거제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가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잖아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난달에 전 세계 국가들에서 기후 정상 회의라는 게 열렸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이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자. 그래서 목표치를 각국마다 설정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2005년에 비해서 50에서 52%를 줄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2017년 대비해서 24.4%를 줄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2050년까지요 탄소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게 국제사회의 지금 목표거든요. 이게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굉장히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가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강원도에서는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게 생겼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전쟁이라고 합니다.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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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예요. 힌트. 힌트. 네.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사진으로 먼저 한번 볼까요? 사진. 네. 오! 이게 뭐처럼 뭐예요? 보이세요? 된장 아니에요? 매주 가면 저기는
황토 그 오리구이 할 때 그 황토. 일단 지금 네. 뒤에 기자들이 같이 보고 있거든요. 아 우리 참 예. 네. 어떠세요? 확실히 그 취재 많이 하시니까 뭐일지 한번 한번 써보. 말도 안 했는데 쓰시네. 누가 얘기해 줬어요? 쓰라고? 고맙습니다. 다 올려주시네. 네. 벌레를 많이 적어주신 콩나물이라고 적으신 분. 저분 네. 이제 저랑 거의 매주랑 비슷한 답이죠. 성평. 무좀 걸린 발가락. 같은 거. 네. 저분 아까 출연하셨던 분이 저런 얘기를 하시네요. 박건상 기자께서. 이게 지금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정답이 비슷한 건 좀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이게 벌레예요, 둘 다. 벌레요. 네, 두 가지 벌레인데 강원 지역에서는 지금 매미나방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요. 수도권에서는 대벌레로 지금 지역이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끔찍합니다. 소름 돋았어요. 아니 이제 생각이 났는데 매미나방하고 대벌레 습격은 이미 작년에 저희가 홍역 치렀던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올해 4월부터 이미 방제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요. 이 대벌레 매미나방 관련해서 집중 취재를 지금 하고 있는 기자가 연결되어 있는데 자, 그 전에 지금 뒤에 네. 지금 느끼는 어이구. 감정을 이모티콘으로 들고 계시는데요. 우리 기자님들이 다 그렇죠. 네. 지금 상황 너무 안 좋아요. 맞아요. 예. 자, 이 취재를 하고 있는 손성혜 기자를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손성혜 기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앞서 대벌레를 이제 화면으로 먼저 보셨는데요. 그 대벌레가 지금 수만 마리가 뭉쳐 있어서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 잘 안 보이는데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은 마치 나뭇가지처럼 생겼습니다. 이 크기는 이제 성충이 됐을 때 크기는 이제 한 뼘 정도, 이제 성인 한 뼘 정도 크기고 지금 이제 산에 올라가 보면은 이 성충이 됐을 때 크기보다는 한 절반 정도인 한 요 정도 크기의 이제 유충 단계에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이제 은평에서는 처음 발견됩니다. 그동안 매년 발견돼 왔던 것이 아니라 작년 6월 말 여름에 처음으로 이제 발견이 됐었고 발견 당시에 이게 그 수가 정말 어마어마해서 현장에서 그 대벌레를 맞닥뜨린 주민들 반응이 마치 표현이 이랬습니다. 하늘에서 벌레가 뚝뚝 떨어진다. 마치 비처럼 쏟아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작년 여름 내내 은평구가 나서서 이제 자치구에서 이제 방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매미나방으로 골머리를 썩었던 강원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다혜 기자님. 네, 강원도도 매미나방 유충과 알 제거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나갔을 때가 4월 중순경이었는데 이미 나무줄기 곳곳에 매미나방 알집에서 이 깨알 만한 유충들이 부화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매미나방 유충의 성장 속도가 얼마나 폭발적이냐면요. 이 처음에는 깨알 같았던 이 유충들이 나중에는 한두 달 사이에 성인 남성의 손가락만큼 자랍니다. 이 나뭇잎을 다 갉아먹어서 이 나무를 초토화시키는데요. 몸집이 커지면 약재가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어린 유충일 때 서둘러서 방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유충 발생 범위는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산림당국은 매미나방 피해가 올해 더 심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대대적인 방제 작업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대부분 주택가와 인접한 생활권 정도여서 깊은 숲의 상황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항공 촬영했을 때 그 원주 치악산 곳곳이 매미나방 유충 때문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곳곳이 비어 있는 걸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매미나방들이 낳은 알들이 한 80% 정도 부화에 성공해서 그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매미나방은 성충일 때보다 유충일 때 그 피해가 더 심각한데요. 수종을 가리지 않고 나뭇잎을 갉아먹기 때문에 나무를 고사시키기도 하고 그 털의 독성이 너무 강해서 피부에 닿으면 피부병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시민분들은 지금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돌발해충 방제에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크네요. 이거 저 이런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네. 이 참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됩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더 심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석탄 발전소는 이제 없애겠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를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지원금을 더 늘리겠다.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탄소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참 자연의 고마움을 모르고 편리함만을 추구하다가 네. 이렇게 인간이 결국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패스워드 뭐라고 입력을 해야 할까요, 국장님? 예, 좀 어려운 말을 골랐는데요. 당랑제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 원래 이제 국장님 사자성어 되게 좋아하세요. 아, 그러세요? 네. 네. 당랑제후가 원래 이제 당랑 포선 그리고 황작제후 8자인데 줄여서 당랑제후라고 합니다. 아하. 당자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사마귀가 등장. 아시는군요. 당나귀가 아니라 당랑이 이제 사마귀인데 네.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려고 하는데 뒤에 사마귀를 노리는 참새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없애야 되는데 아까 나왔던 대벌레라든가 매미나방만 박멸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오늘의 키워드는 당랑제후로 꼽았습니다. 네. 자, 기후 변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 나부터 달라지는 실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기후 변화 그로 인해 달라진 일상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 윤경민 국장님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